기납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야. 기본적으로 수에 쓰여진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에서 주어진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론이야. 모든 자연수 또는 뭐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과 부등식이 참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를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죽을 때까지 집어넣다 보면 참인 걸 알고 죽으면 돼.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한 명 죽으니까 다음 사람 죽기 싫으니까 뭔가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끔. 이게 이제 다음에 너희들 컴퓨터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이 나와. 하나만 프로그램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도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어떤 구조냐면 숫자 하나는 일단 보여줘야 돼. 하나를 보여주고 어떤 증명 방법입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이게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를 보여줘야 돼. 하나를 보여줄 때는 제일 쉬운 게 누구야? 1이겠지. n이 1인 거를 보여줘. 성립. 됐습니까? 하나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2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야. 시스템을. 두 번째로는 n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가정을 하고, 나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보여줘?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자 1을 보여줬어 내가. 근데 k가 성립한다 하면 k 플러스 성립하니까 1이 하나 성립하니까 뭐도 성립하겠어? 그러면 2 성립하겠지. 2가 성립하니까 3도 성립한다 이거지. 이게 계속 지가 알아서 돈다 이거지. 이 결론. 세 번째로 결론은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이게 큰 틀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수학적 기납법이 가장 큰 틀인데 이 문제는 나오면 너희들이 잘 안 틀려. 단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이 구조를 너희들이 일일이 다 쓰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구조대로 연습을 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등식은 아주 쉽고 부등식은 약간 어려워. 부등식은 약간 까다로워. 시간 되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여줄 거고, 이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이 기납법 중에 우리가 이 부등식 있잖아요. 이 등식 부등식. 됐나요? 이 등식을 가지고 주어진 등식이 있을 거 아니야. 주어진 부등식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수열의 형태를, 함수적 형태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함수인지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내는 게 점화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큰 틀은 수학적 기납법을 두 개로 구분하면 하나는 점화식 문제고 하나는 이런 빈칸 넣기 문제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빈칸 넣기는 쉬워. 생각보다 쉬워. 이 빈칸 넣기가 어려운 문제는 점화식 문제입니다. 이 빈칸 넣기가 하나는 수학적 기납법이고 하나는 어떤 등식을 점화식을 주고 이 점화식을 만족하는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 있어. 이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건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라 빈칸 넣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등식을 하나 주고 뭘 알아내? 일반항을 알아내는 것. 뭔만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 자체가, 방면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니까 어려워. 알겠나요? 그것을 풀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 점화식에 대해서. 그래서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점화식이라 적었고요. 점화식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관계식이야. 함수로 표현된 관계식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이웃을 하든 두 개의 연속하는 항이든 뭐 세 개든 뭐 짝수 번째든 이렇게 나온다고. 연속하는 두 개, n하고 n 플러스 1, an하고 n 플러스 1의 관계. 뭐 또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뭐 an하고 an 플러스 2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두 칸씩 띄어서. 뭐 두 칸 띄었다는 건 세 칸 더 뛴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수열은 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라고. 자, 우리가 아는 수열 이제 세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열은 이제 뭔 순서를 알고 있냐면 등차 알고 있고요. 등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차 알고 있다. 계차 모르는데요. 계차 이제 알 거야. 이제 설명해 줄 거 알 거야. 자, 등차 수열은 자, 얘를 기본 점화식이라고 부를게요. 1번은 등차. 등차 뜻은, 자, 우리가 이론에 대한 뜻이 있고 그 식이 변형돼서 변형식이 있는데 그 변형식이 등차임을 알려주는 게 있겠지. 알겠나요? 등차 뜻은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소리잖아. 뭐의 차이가? an 플러스 수로 먼저 적어볼까요? a2 마이너스 a1하고 a3 마이너스 a2가 같다가 등차야. 이게 등차란 소리잖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돼. 계속.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하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같다가 등차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점화식을 너희들이 잘 이렇게는 본 적이 별로 없어. 이게 등차의 뜻인데. 됐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한 칸의 차이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계차란 소리입니다. 한 칸의 차이가 계차야. 큰 수에서 작은 뺀소수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차가 같다가 등차 수열이고 계차가 어떠한 수열을 이룬다가 계차 수열이야. 자, 계차가 같다는 등차 수열이야. 계차가 어떠한 수열을 이룬다가 계차 수열이고. 이해되니? 그럼 등차 수열은 계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계차가 규칙을 갖고 있잖아. 계차가 똑같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아니지만 그냥 2로 똑같다 이거야. 이 계차가 2 이 수열이라고. 얘를 계차 수열 부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지. 그럼 얘는 계차 수열이긴 하지만 등차라고 부를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계차를 볼 수 있으려면 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얘랑 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등비.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좀 변형시켜 볼까요?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가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죠. 등차 중앙에 대한 식입니다.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지기도 합니다. 얘는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하나의 식의 표이다고. 덧셈적인 평균 이 말이잖아요. 산술 평균. 그래서 등차 수열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 얘보다 좀 정리가 돼서.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렇지?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계차의 뜻이야.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뜻. 하지만은 얘가 제일 편한 식이야. 얘가 편한 식이라고. 얘는 뭐 등차이면서 공차가 뒤까지 알려준 거지. 얘는 등차 수열만 알려준 거라고. 항이 몇 개 있습니까? 얘는 3개잖아.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2개로 설명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잖아요. 편하겠지. 근데 3개로 설명하려면 좀 더 복잡하고, 이게 2개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항을 2개 알려줘야 돼. 2개는 알려줘야 세 번째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통가 이해됩니까 지금? 자, 등비는 대부분 비슷하니까 안 적겠습니다. 등비도 기본식만 적어주면 등비도 이런 식이야. am분의 am 플러스 1하고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가 같다가 등비입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식이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제일 쉬운 식이야 원래.
원래 기본식이라고. 이 등비 수열이야. 세 번째 계차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단원의 목적은 계차야. 계차. 계차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얘랑 얘가 보여야 돼. 얘 둘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럼 다 계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계차 수열은 이게 차이잖아요. 2번에서 1번 뺀 게 첫 번째야. A2에서 A1을 뺀 게 첫 번째라고. A5에서 A4를 뺀 게 네 번째입니다. 수열에서 개수는 중요하다겠지. 수열에서 개수 못 쓰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개수일 줄 알아야 돼. 얘가 그래서 n번째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얘 있다가 그러면 얘를 보려면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계차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n번째, 얘가 n 플러스 1번째. 여기에다가 t를 더했어. 그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 안에 들어가갖고 이걸 해주고 다니면 안 돼. 계차를 잘 보려면. 이러한 식이 나왔다는 것은 아, 계차를 얘기하고 있구나. 더하기 d. 계차가 등차 수열이구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게 보여야 된다고 해. 이쪽 점화식을 잘 풀려면 이게 잘 보여야 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는 계차 수열인데 p를 곱해서 갖구나. 계차가 등비인 수열이라고. 계차가 등차 수열. 계차가 등비 수열. 얘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그럼 계차 수열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말이지. 계차 수열은 어떻게 구할 것이지. 자, 얘를 뭐 얘를 써도 되고 밑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를 B1이라 나와볼게요. B1, 2. 얘를 뭐라 한다고? BN이라 나온다고요. BN. 그러면 A2-A1은 B1이죠. A3-A2는 B2죠. B1, B2는 여기서 BN은 뭐야? 얘가 BN이고 얘가 BN 플러스 1이잖아. D잖아요. BN은 등차 수열이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ND 이렇게 할게. DN 이렇게 갔겠지. 플러스 초항이 이렇게 되겠죠. 초항이 누구야? 초항이 누구야? 아, 얘가 초항이죠. 사실은 여기서 B1은 A2-A1이라고요. 자, 위에 있는 Bn은 등차 수열이니까 DN으로 시작한 수열이라 쓴 거고, B1은 A2-A1이라고요. 밑에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Bn은 등비 수열이잖아. B1 P에 n-1제곱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B1은 누구야? A2-A1 이래 된다 이거야. 계차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이 계차 초항은 A2-A1이 계차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BN 수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등차든 등비든 그렇게 된다 이 말이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목적은 뭐야?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AN이 등장할 때까지 쓰면 되겠죠. AN이 등장한단 말은 얘가 아니 n이 되고 얘가 n-1이 되는 거지. 그래서 AN-1은 뭡니까? BN-1 이렇게 되겠죠. 엄마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AN을 구할 거니까 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AN은 A1 넘기면 A1 플러스 B1부터 BN-1까지 다 더한 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 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쌤이 계차를 설명해주는 이유는 계차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차 뭐 일반항 적어가 수 적어 뭐냐면 A1부터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설명도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계차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하나 설명하려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한 거야. 뭐 앞으로는 우리는 계차가 어떠한 수요를 이룬다라고 하면 일반항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쪽 수학적 기납법에 나오는 점화식은 등차 등비는 우리가 잘 아는 수열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어요? 그 외에 나온 수열은 다 계차라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계차가 이러한 식의 폼을 갖고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하면 돼? A1 플러스 시그마 뭐 집어넣으면 돼? 요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요거 여기서는 요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요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적어? 밑에 걸 한번 적어볼게요. 요걸 적어볼게요. P1은 누구야? A2-A1 A2-A1 P의 K-1제곱이 일반항이고 K가 1부터 N-1까지 해서 계산할 거라고. 앞으로 이게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꼭 이해하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점화식인데, 자, 점화식은 위에서 말을 했듯이 이게 점화식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방법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식의 모습만 정해 놓을게요. 보통 우리가 점화식 1번 하면 이런 폼을 1번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해요. 5번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실은. (5번은) 보통 많이 안 쓰이긴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왜 5번도 우리가 이제 1, 2, 3, 4번은 이러한 폼이 나오면 아 얘는 무슨 수열인지 알고 바로 가야 돼. 1, 2, 3, 4번이면 알고 아 1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3번은 어떻게 풀고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거의 룰로 정해졌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됐습니까? 5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5번은 오른쪽 식에 분모가 다항이고 분사가 단항의 형태입니다. 얘는 역수를 취하면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폼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아는 게 얘하고 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풀려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점화식을 풀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대입입니다. 일일이 써본다야. 우리가 이런 점화식은 일일이 써보지는 않을 거야. 알았어? 하지만 지금 점화식의 수능 쪽에 남아있는 문제는 일일이 써보는 문제야. 일일이 써보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리라고 봅니다. 정리. 정리 정도를 잘해야 돼. 평상시 자기가 풀을 쓸 때 정리 정돈이 안 된 친구들은 이게 힘들어. 알겠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수용도가 있고요. 표 있습니다. 표하고 수용도가 아직 아예 분리된다 이런 뜻은 아니야. 수용도를 표처럼 쓸 수 있으면 돼. 알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라인 그었던 것을 그걸 표로 작성한다고. 너무 많으니까. 알겠어요? 일일이 꼼꼼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표를 많이 보여줄 거예요. 정리할 때. 됐습니까? 그러다 보면 왜냐면 자 얘가 1번은 아닌 것이 뭐냐면 2번이 공식이라고 써놓겠습니다. 공식이라는 말은 이런 애들. 내가 문제를 딱 봤어. 공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은 바로 끝내야 돼. 이게 내신 문제에서는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를 봤는데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면 어떻게 가야 돼? 대입으로 가야지. 그렇지? 공식이 아니면 대입으로 일단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방도 있긴 한데 대입을 했을 때 뭘 찾는 거야? 규칙을 찾아야겠지. 규칙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뭐라고 하냐? 로테이션. 반복. 좋은 단어. 회전. 반복. 반복을 할게요.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뭐냐면 홀짝 구분이 있어. 홀짝. 홀수는 홀수끼리 기출을 갖고 있고 짝수는 짝수끼리 기출을 갖고 있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문제에서 거의 제시를 해주는 거야. 얘는 홀수와 짝수는 다르게 규칙을 갖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분명.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써봐야 됩니다. 적어도 몇 번까지 써보면 보통 나오냐면 보통은 한 7, 8번까지 쓰면 규칙이 나오게 돼 있어. 로테이션 값이 6, 8이 제일 많습니다. 4 이하부터는 좀 쉬운 거고. 알겠나요? 근데 홀짝이 구분이 되면 좀 달라져. 홀짝이 구분이면 3개 갖고는 수열은 보통 4개부터 3개까지는 규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4개부터 규칙이 있으니까 홀짝이 되면은 적어도 8개까지는 해봐야겠죠. 알겠나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돼. 그래서 규칙이 그때까지 보이면 풀면 되는 거, 안 보이면 내가 풀이 잘못했다는 소리야. 그럼 규칙이 그 다음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뭐 16번, 뭐 32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공식.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공식이 중요한 거라고 해.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공식에 대한 연습. 우리가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축차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 나눠준 것에 1번, 2번은 축차 대입이야. 여기도 써놓을게요. 1번, 2번 축차 대입이야. 네 번째는 뭐냐면 연립을 만들어냅니다. 연립 형태를 만들어내. 연립 형태를 만드는 문제가 지금 3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 3번.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등식이란 말이지. 주어진 점화식이 항등식이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2개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얘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줄까? 자, 연립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 기본 점화식 같은 경우는 이 틀에 맞춰서 할 거야. 알았어요? 틀에 맞춰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안 풀 거고, 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우리가 아는 점화식 형태가
첫 번째는 아니다가 먼저야. 아니다가 먼저라는 것은 기다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딱 봤는데 내가 아는 저 기본 점화식이야. 우리가 아는 점화식. 등차 등비 그다음에 요 점화식 형태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공식 틀에 의해서 우리 일반항까지 바로 구해내야 된다고 소리고, 얘는 내가 아는 점화식이 아니다는 것부터 판단하는 게지. 아는 점화식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방법은 안 돼.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촉차 대입을 쓰든지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연립을 하든지. 그럼 얘를 연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 차원을 올리겠습니다.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 플러스 am 플러스 3 이래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을 연립 더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더하면 좌변 우변 좌변 우변 사라지고 남는 것이 am 플러스 3이 0입니다.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a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보다는 여기 좀 더 나올 수도 있어. 오, 이렇게 한 세 칸 올라가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세 칸 올라가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소리는 세 칸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적을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세 칸 더 올라가면 다시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네요. 아, 이게 이제 뭐 주기함수적 특징이니까 6번만 적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대입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고 대입을 통해서도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이다 이 소리가 됐어요. 이 문제는 대입을 해야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은 문제. 왜냐면 대입에서 실패를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합니다. 대입을 했는데 내가 10개까지 적었어. 규칙이 없어. 다시 돌아와야지. 왜냐면 대입을 하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 빨리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형태를 맞추는 겁니다. 꼴. 형태를 변형해서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얘가 지금 몇 번이냐면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5번이네요, 여기는. 자, 이거는 지금 자, 이 3, 4, 5번에 이거는 어떠한 방법론이잖아. 방법론이지. 그러면 너희들 그 빈칸 넣기에 이 방법론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방법론이 다 나올 거니까 이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빈칸 넣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형태를 맞추는 게 빈칸 넣기가 제일 많이 나와. 형태를 맞춘다는 거 하는 건 꼴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꼴을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꼴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분, 바로 이 형태가 보이는 문제와 형태를 바꿔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이 형태가 나오는 순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은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고. 그럼 이게 보여야 돼. 아, 얘는 형태가 만들어진 등비수열이구나를 판단해야 돼. 앞으로 선생님이 이놈은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할 거라고.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해. 뭐만 달라져서 초항만 달라졌죠. 요거 pn, 요게 pn 플러스 1. 이해되니? 등비수열 4번. 4번은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집어넣을 수 있어 가지고 p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r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양쪽에 p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꼴이야. 이제 보여야 돼 이게.
그래야 얘기를 하겠지. 선생님 개차 수율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개차 등비 수열이야. 개차가 등비인 수열이야. 개차가 등비인 수열이 보이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자? 일반항으로 넘어가자를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개차를. 얘는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초항이 뭐라고? 개차의 초항은 A2-A1이야. 거기에 P분의 R에 K-1제곱 N번째 항, K번째 항을 적으면 된다 이거죠. 계산하면 끝이야 이제. 알겠나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에 문제를 이 형태를 가지고 이 과정이 참 중요하고 그 중에 5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나요? 책에 있는 문제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보이는 대로 가볼까요? 자, 1번. 안 보여. 안 보이면 대입이야. 안 보이면 대입. 2번도 안 보여. 그러지? 안 보이면 뭐라고? 대입이라고 해. 3번은 보이네. 3번은 1번이잖아 지금. 아 1번 아니다 이거. 1번 아니야 이거 해? 야 플러스니까 아니야. 넘겨서 AN 등차수열 같은 거야 FN. 이거 아니죠? 그럼 얘도 뭐야? 대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는 얘를 뭐 할 수도 있어? 연립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얘도 연립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연립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여기다가 뭘 적어?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 플러스 3.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2가 되네요. 짝수번, 아니 두 칸이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네요. 두 칸씩이 등차 수열이니까 짝수번째, 홀수번째 따로 생각하겠다 이 말이겠네. 이 짝수번, 홀수번 따로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오른쪽은 자 그냥 보이는 수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야 이거? 등비 수열. 안 적어줬지만 등비 수열. 얘는 뭐야? 등차 수열. 얘는 뭐야? 그냥 등차 수열. 얘는 뭐야? 얘가 1번. 1번 설명 안 했냐? 1번은 저기 우리가 점화식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적었는데 5번은 사실 빼는 거 보통 많이 뺍니다. 5번은 역수에서 우리가 아는 수열 넘어가는 거고 1, 2, 3, 4번 중에 1번, 2번, 1번, 3번, 4번이 다 개차야. 2번 빼놓고는 1번, 3번, 4번이 개차야. 3번은 물론 개차 같이 풀진 않았지만 다 개차야. 대부분 개차 수열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지. 그럼 얘도 뭐라고? 얘도 개차가 되고 얘를 FN이라고 적으면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그냥 개차라고 알려준 거야. 넘기면 차이가 어떠한 식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얘는 몇 번이야? 얘는 2번이겠지? 2번 선생님 풀이하는 거 보면 곱하기 형태를 적었어. 한번 봐보세요. 세 번째 줄 보이면 풀이 방법이 쭉 보여 있습니다. 2번 형태 그렇게 쓰는 게 좀 더 빨라. 축차 대입을 통해서 다 곱했다 한 소리가 똑같아. 알겠어요? 대신 너희들이 이 방법론까지 알고 결과까지 우리가 도출을 하긴 했잖아. 근데 문제가 약간 변칙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없어. 두 번째 항부터 가. 그럼 우리는 그 중간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축차 대입이든 뭐든 간에 식을 적어봐야 돼. 중간에 하나 사라졌으니까요. 얘는 3번이죠. 3번이야. 얘는 없어. 아까 선생님 풀어줬던 문제네. 점화식이 아니야. 기본 점화식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야. 뭐 규칙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일이 적어본다. 아니면 연립 형태를 가져가지고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본다. 왜냐면 연립의 형태를 적어가지고 형태가 나오면 감사하니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
연립 형태를 한번 써보고 식의 모습이 나오면 그걸 이용할 거고 그 모습이 안 나오면 대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5번이라고 적어준 거야. 분모가 이렇게 다항이면 얘를 역수를 취해보는 겁니다. 역수를 취해보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an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하나의 형태로 본다고 하면 이게 3번입니다. 3번이니 보여야 되니?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얘는 다 1번, 8번, 9번은 1번에 문제 나왔다는 것은 시그마 형태가 등장을 했다 이 소리고 1번은 시그마 형태가 나왔다는 거니까 시그마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저번 시간 시그마 풀이는 총 3가지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본다, 아니면 공식화된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시그마 소고 형태,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알았어요? 뭔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으면 더 소개를 할 텐데 책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시험지 준 거는 그랬잖아. 위물 준 거는 한번 쭉 적어보고 그것까지는 다 알고 있고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대신 오늘 개차 수열만 선생님도 강조한 겁니다. 개차를 볼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질 거야. 그냥 개차가 무슨 수열인지 알면 바로 일반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화식 문제는 조금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까지는 안다가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가 넘어가는 거라고. 알겠나요? 쉬었다가